그 다음에 화학 안 좋아요. 본업보다 안 좋아요. 근데 전 요즘 LG그룹 보면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구조조정을 해버려요. 선제적으로. 그 부분들도 주식을 사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손절을 빨리 해야 돼요. 손절하는 거랑 구조조정이 똑같은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더니 이 전통화학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여천에 있는 그 NCC 분해 시설을 매물로 내놨어요. 예, 그리고 그럼 또 단기적인 걸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몇 푼 번다고 누가 사가도 사긴 하겠죠. 그러니까 LG화학 본업에서 돈을 못 벌어요 지금. 양극재에서 돈 버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 주가가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지금 내려 있는 거예요. 그 내리는 이유가 화학 때문에거든. 화학이 그렇게 된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 납사 분해하고 기초 유분들 이게 지금 가격이 안 좋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게 다 석유에서 나오고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제사는 정제 마진을 먹는 거고 얘네들은 그 자기가 가져온 그 화학이요 뭐 올레핀 계열이 있고 납사 계열이 있고 있는데 막 그게 공부가 복잡해.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와서 요거를 한 단계 가공을 해서 팔았을 때 그 가공 마진을 먹는 게 우리나라의 화학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유가랑도 또 관련이 있고 그래서 크랙 마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안 좋아. 화학 쪽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유 회사도 당연히 안 좋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돈이 안 몰리겠죠 지금. 진짜 안 몰려요. 그래서 화학 쪽은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고 유일하게 좋은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화학, 뭐 탄소섬유, 뭐 아라미드 섬유 이런 거는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선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소재니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기 비행기 이런 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데 탄소섬유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동네 주식은 내릴 때마다 줍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화학 쪽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철강 말씀드렸고 요즘 조선이 좋아요. 네, 은근슬쩍.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향성은 훗날 결정될 거니까 난 모르겠고 수주가 많이 는다 이러면서 막 가요. 가는데 글로벌 시장의 수주 점유비는 조금 떨어졌어요. 1분기보다가 1분기에 우리가 한 38% 정도 했는데 2분기는 29%대로 이제 점유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 쪽에는 배가 딥시크리칼이거든요. 교체 주기를 타고 신조선가가 오르고 내리고 막 그래요. 세계 물동량하고도 관련이 있고 물동량보다는 선박의 내용 연수 그러니까 몇 년을 운행하고 나서 교체를 하느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뭐 거기가 지금 기온 호수인가 그 호수에 물이 말라가지고 파나마 운하가 이게 언젠가 수답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물동량이 확 줄겠죠. 하여튼 배는 중도 잘하고 뭐 하여튼 다 잘해요. 그런데 이제 수주가 늘었다는 이유로 지금 랠리를 하고 있는 중에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확신을 갖고 나 이거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워낙 옛날에 제가 많이 당해봐서 신조선가가 그때 피크 칠 때 2007년, 8년 그때 피크 친 그 가격에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 이런 거를 이제 덜 수출하게 되니까 유럽은 천연가스를 중동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LNG선 이런 것들은 또 말이 돼요, 그죠? 이제 수량이 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조선은 그냥 나중에 또 이제 예전에 저가 수주했던 게 이제 인도가 끝나간다라는 것도 이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도 어닝이 안 좋고 다음 분기도 어닝이 안 좋고 그럴 텐데 그게 예전에 신조선가가 낮을 때, 신조선가는요, 3배의 가격 지표예요. 그거 발표해 주는데 클락슨인가 거기서 맞을 거예요. 클락슨 거기서 하고 그다음 중고선가
그게 또 따로 있어. 하여튼 그 신조선가가 요즘 좀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제 생각에는 독이 차 있는 상태에서 LNG선이 좀 증가하고 뭐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조선주 중에는 이제 새로 주인 생긴 하나오션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제가 선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 진짜 GS건설이 저기 어디야 김포 어딘가 큰일 날 뻔했어. 사람이 입주해 있었으면 대형 참사 날 뻔했다니까요. 아니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어디가 다 빼먹고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거기 지금 작살나게 안 돼. 진짜 삐뽀야. 그다음 얼마 전에 지난주초인가요? 현대건설이 어디 저기 수주를 6.5조인가 뭐 얼마를 했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나중에 결산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건설주는 여러분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건설주는 완전 삐뽀. 예전처럼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 쪽은 이게 시향이 또 이렇게 이르니까 또 약간 흔들흔들해요. 그런데 뭐 대형 은행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새마을금고 갖고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근데 새마을금고가 일반 은행보다가 금리를 조금 더 주죠. 제가 저번에 채권 강의 드렸잖아요. 채권하면 되지 않을까요? 새마을금고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뭐 신기한 얘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새마을금고 전체 직원이 뭐 3만 명인가 그런데 그중에 임원이 14,000명이래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 그 다음에 뭐 내수 이런 쪽 안 좋아요. 안 좋고 이제 NS 분들도 서서히 하나둘씩 고백을 시작을 했어. 진짜 하나둘씩 고백을 해서 안 좋아. 유통 쪽도 좋을 리가 없어. 근데 뭐 다음 분기부터 좋아진다는 논조의 연일 보고서도 몇 개 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요. 문화가 바뀌었고 쇼핑 문화가 달라졌고 돈을 쓰는 쓰임새가 또 많이 달라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좋아요. 좋고 아마 8월 11일 날 되면 MSCI 또 8월 달 거를 발표할 텐데 MSCI는 1년에 매 분기마다 4번 조정을 해요. 시총이 한 4조 대 넘어가면 후보가 돼요. 그래서 그 JY 엔터 이런 게 이번에 MSCI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코프로는 뭐 거의 들어가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그 대신에 여기로 제가 잠깐 갈게요. MSCI 들어간다고 이게 마냥 호재만은 아니에요. 그걸 알고 미리 다 산다니까요. 그래서 막상 당일이 되면 주가가 안 올라. 그래서 MSCI 들어간다고 그걸 막 수급상에 너무 큰 호재로 봐가지고 막 사고 이러면은 아마 한동안 마음고생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MSCI를 보면서 여러 부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이게 오르는 주식이 좋구나. 시총이 커지니까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구나. 글로벌 큰 펀드들은 시총 1조 미만은 못 담게 하는 룰이 있는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시총 1조 미만을 자꾸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MSCI도 보면 들 때 보면 참 재밌는 게 하여튼 어떤 시기 됐든 주가가 올라가면 어거지로 사게 만드는 거잖아. 인덱스 펀드들로 하여금 어거지로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놓고 보면요. 엉터리 같아도 맞대니까요.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주가 자꾸 올라가는 기업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돼요. 그게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꾸 낙폭가대 거기다 자꾸 가면 안 돼. 응? 그 다음에 또 내수 쪽에 요즘 CJ그룹 얘기가 많아요. 이제 막 언론사에서 막 작심하고 막 해부를 해가지고 막 까고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기업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할 건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 벌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사면 강제로 물타기 당하는 거예요. 유상에 참여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뭐 잘해 주시기를 제가 기원 드립니다. 엔터 회사들도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고 뭐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펀더멘탈이 깨져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주식이 있고요.
좋은데 불구하고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 매물 받는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것도 이제 내리는 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식은 내릴 때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막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주식도 많이 오르면 내리거든요. 조정을 한다고, 조정을 해. 그래서 막 많이 막 급등하고 이런 날은 헤어컷을 좀 하고, 아이고, 많이 드세요 하고 좀 줄여놓으면, 이렇게 가요. 또 기다리니까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릴 때 또 이렇게, 덥석덥석 감사합니다 하고 사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잘 갑니다. 잘 가고, 어닝이 이번에도 잘 나온대요. 현대차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뭐 3.9조 나오니 4조 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면 이제 나오겠죠. 거기에 또 기아차는 기아차도 무지 실적이 잘 나온대요. 기아차는 지금 PR이 3배인가 그래요. 근데 현대차도 기아차도 그러고 둘 다 이제 공이 그 부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반기부터는 줄어요. QOQ로. 3, 4분기 전망이 3.4조 뭐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에너스 가이던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계절성을 좀 있고 상반기에 왕창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월별, 분기별 기준 피크아웃 우려. 이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그냥 가치주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밸류가 싸.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막 테슬라처럼 PER을 막 40배, 50배 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장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전기차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또 못 올라가게 될 우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또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돼. 여름이 되면 하투, 파업. 임금 협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하고 민주노총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현대차 그룹의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예요. 그 금속 지부 산하라서 아마 또 여름 되면 그게 또 잠깐, 그래 봐요. 그건 노이즈인데 또 이제 그런 이벤트가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오르고 이러면 조금 주고 내려오면 모르고. 현대차 그룹 내에 현대오토웨어라고 있는데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코퍼레이트 데이 하면서 장기 전망을 아주 좋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제가 또 은근 소프트웨어 회사 무지 좋아하거든요.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진입과 퇴출 비용이 적고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더라도 사람만 전환 배치하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설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눈만 뜨면 올라요, 요새. 눈만 뜨면 오르는데 그 충분히 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과 달리 회사 내부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게 많잖아요. 차가 전동화되고 차에 또 얘들 만든 모빌진 그것도 점점 늘어나고 그 커넥티드 카가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또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하고 또 공장 자동화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저번에 그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 하나 샀잖아요. 보스턴 뭐든가 그거 샀는데 아마 그와 가장 유사한 협업할 수 있는 그룹 계열사가 현대오토웨어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모양이 아주 이뻐요. 그리고 막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그래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안전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K푸드. 야, 진짜 라면값 떨어뜨려가지고 농심은 이제 해외 비중이 이제 삼양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그래서 농심은 회복을 못하고 삼양식품은 뭐 국내에 내려봐야 어차피 수출 비중이 90%인데 뭐 이러면서 거꾸로 주가가 올라버렸어. 지금 뭐 무지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주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이게 라면이라는 게요. 그게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저는 잘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라면값 인하한 것 때문에 농심의 경우에 영업이 감소되는 게 N을 다 틀린다. 두 분이 가이던스를 썼는데 2% 정도 줄어들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과연 줄까?
해외에서 막 팔려가지고 뭐 그렇게 안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농심은 최근에 새우깡 말고 먹태깡이라고 있는데 그게 엄청 팔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한 봉지에 1,600원인가 뭐 얼마나 하는데 당근 마켓에서 2,700원에 팔린대. 네, 그리고 엄청 너무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 그래서 생산 캐퍼를 뭐 일 기준으로 하여튼 더 많이 찍어내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뭐 하여튼 그래봐야 뭐 가지 안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먹태깡. 그 와사비 성분이 좀 있고 그렇대. 그래서 약간 매콤하고 막 이런가 보지. 하여튼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푸드 라면회사는 전 좋을 걸로 생각을 해요. 거기 또 있어. 그 잘 안 되는 푸드 회사 있는데. 그리고 파리에서 K푸드 저기를 홍보를 정부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국물이 있고 이런 거 자꾸 하면 그거는 별로 효과 못 볼까. 그냥 라면으로 밀어붙입시다, 우리가. 그것만 해도 충분해. 무려 상반기에만 2조 원어치가 팔렸대요. 우리나라 라면이 해외에. 아니, 그게 정리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자동차 2차 전지만 수출 여건이 아니라 우리 그 라면도 쏠쏠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라 하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 바이오의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 있어요. 연일 뭐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나와요. 뭐 사우디에도 거기도 간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보험도 처리해 준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근데 그것도 막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런 날은 여러분들 그 날은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하여튼 많이 오르면 조금 신다니까요. 쉴 때 막 남들 집어 던지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분할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전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전 세계에 뭐 얼마나 많은 잠재적인 수요자가 있고 글로벌 넘버원인데 뭐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또 사요. 500억어치를 사요. 근데 여러분 자사주 사는 거요. SK그룹도 예전에 자사주 무지 많이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행들도 자사주 사잖아요. 우리 그분들이 자사주 사면 주가가 오를 줄 알고 계시죠? 안 그래요.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크게 들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요청을 해요. 좀 사달라고. 대부분의 자사주 사는 기업들이요, 자사주를 대놓으면 반드시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서 거기다 물건을 줘. 그래서 막 펀드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엑시트를 좀 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팔기 어렵고 그럴 때는 내가 오랫동안 너네 회사 주주했는데 너네 자사주 좀 사다오. 그럼 내가 좀 엑시트를 할게, 부탁할게 이러면 그래가 셀트리온이 원래 지금 저 자사주를 5번째 사는 건가? 그래요. 여러 번 사요, 여러 번 사. 근데 여러 번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 그게 왜일까요? 그런 사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펀드 크게 할 때 이제 막 엑시트는 좀 하고 싶은데 유동성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부분들이 생각하는 유동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펀드 사이즈가 크면요, 주식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들 뭐 일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내가 가령 1,500만 주 들고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시장에다 팔면요, 일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하루에 10만 주씩 팔잖아요. 원래 가만히 내비두면 개인들끼리 치고 받으면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기관 외국인이 거기 들어서 거래량의 10%를 팔잖아요. 내려가요. 내려간다. 그럼 며칠간 나눠 팔아야 돼요. 만약에 1,500만 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눠 팔아야 돼. 주식 작살나는 거지 뭐. 그럼 그 회사에 내가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자사주 좀 사주.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부탁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뭘 이제 또 장기 공급 계약을 뭐 하이자랑 했던가 어딘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시밀러는 OEM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 하도 장기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는 경영 활동인데, 그러니까 몇 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 됐고. 방산. 잘 갑니다. 잘 가요. 특히 요즘 탱크 만들고, 그 다음에 전동차 사업부가 있어요. 그 전동화 사업부라는 거기 그 회사가 호주에서 수주를 받았어. 전동차 레일 사업부, 그 레일 사업부라 그 회사 사업부 이름이. 그래갖고 또 뭐 조단이에요. 1조 2천인가 얼마 수주 받아가지고 또 꾸준히 올라가지고 지금 뭐 얼마냐 38,000원, 9,000원까지 시가총액이 커져가지고 이번 MSCI 편입 후보야. 편입 후보야. 그래서 그거 잘 가고 있고 뭐 시장 대비 이번 주도 아마 아웃퍼폼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나온 유럽 쪽에 나온 뉴스가 이제 유럽 동부에 상비군을 30만 명을 이제 거기다가 주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방위비를 GDP 대비해서 2%로 캡을 그동안 이제 그 EU 국가들에 씌워놨는데 그거를 제거해서 위로 더 슈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산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러우 전쟁은 진짜 빨리 끝났으면 저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 정말. 그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쪽에 노이즈가 계속 생길 거고 해서 대한민국 방산 잘해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한 바퀴 다 돌았나요? 네. 자,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